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 일정부터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주가, 재무제표, 그리고 호재와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떼돈을 벌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건데요.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시길 투자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 알고는 있지만 근데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떼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고요. 떼돈까진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돈 잃지 않으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특징주들 잘 필터링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플리토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4월 26일 어제 오후장에 급하게 상한가를 찍으며 이목을 집중시켰던 플리토. 하지만 오늘은 다시금 쭈르륵 주가가 흘러내려왔는데요. 어제 카카오엔터가 글로벌하게 나가기 위해서 1조를 투자할 거다. 플리토가 상승할 거다. 이러한 추측 기사도 나왔지만 오늘 플리토에서는 매출액 10% 이상 공급 계약을 체결 검토 중에 있어서 주가가 급하게 오른 것 같다. 이러한 공시를 내긴 했습니다. 번역을 하는 기업이라고는 하는데 대체 뭐하는 기업이야? 하는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기사들을 보면 2019년에 집단지성 AI 기반의 플리토는 호주의 A펜을 넘을 것이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애플의 시리를 만든 언어 AI 기업인 뉘앙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8조에 인수하면서 플리토도 대박이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받았습니다. A펜은 또 뭐고 뉘앙스는 또 뭐야 싶으실 텐데 저는 원래 언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번역 어플도 있었네 하면서 하루 동안 열심히 플리토를 써보면서 기업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두 개로 나누려고 합니다. 플리토의 기업, 주가, 재무제표 분석을 1부에서 해보고 2부에서는 호재와 악재 분석 그리고 A펜과 뉘앙스 이 두 기업의 간단한 기업 설명을 통해서 플리토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부도 조금 있다가 올라갈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플리토는 2012년 집단지성 번역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금은 전문 번역, AI 번역 등 번역 플랫폼으로 확장을 해왔습니다. 언어 빅데이터 기업은 국내 유일하고 전 세계로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에는 2019년 IR 자료인데요. 173개국에서 24개 언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적 1000만 명 이상, 누적 언어 데이터는 1억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는 지원하는 언어가 하나 늘어서 25개 언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파트너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바이두, 현대자동차 등이 보입니다. 회사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이걸 쉽게 설명드려 볼 텐데요. 초, 중, 고에서 영어를 배우지만 주입식으로 단어와 문법만 배워왔던 터라 갑자기 영어를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턱턱 막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번역기를 사용하죠. 제가 학생 때는 구글 번역기를 엄청 많이 썼었는데 잘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어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식 겁나 오르면 사직서를 바로 낼 거야 라고 쳤는데 여기서 겁나를 구글은 무섭다라고 생각하고 get scared라고 했네요. 그래도 팝하고는 나름 괜찮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이상한 말을 번역을 돌려봤는데요. 구글도 팝하고도 뭔가 조금 어설픈 느낌이 있습니다. 이 느낌이 좀 살지 않는데요. 이번에 제가 직접 플리토의 인공지능 번역을 써봤는데요. 여기 나오는 대로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이 살았으면 좋겠어서 번역가에게 요청을 했는데요. 이때 우리가 예전에 네이버 지식인에서 내공을 주는 느낌으로 포인트를 얼마 주면서 번역가에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회원가입을 해서 무료로 신청이 가능해서 무료로 번역을 신청했는데 1분도 안 돼서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플리토에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면 1년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러면 번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자격을 부여받으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번역을 요청하는 게 올라옵니다. 어떤 분은 스페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6,900포인트를 올리셨고요. 어떤 분은 100포인트, 1000포인트 이런 식으로 번역을 요청해 주십니다. 네이버 지식인처럼 번역 요청을 올리시면 번역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댓글로 번역을 다는데요. 이렇게 집단 지성이 쌓이는 겁니다. 가장 비슷하게 가장 지금 잘 쓰이는 말들이 채택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역을 해주시는 분들은 기계 번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혀버리는데요.
플리토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올리는 번역 요청과 번역 답글들을 자신의 언어 데이터로 쌌습니다. 그런데 바로 데이터로 쌓는 건 아니고 3차례에서 8차례까지 검수를 거쳐서 데이터로 쌌습니다. 그래서 한국감리원 조사 결과 데이터 정확도가 99.8점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냥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걸 여러 차례 검수까지 하니까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언어 데이터들은 정치, 마케팅, 경제, 법률, 의료 등 주제별로 데이터를 세분화해서 저장해둡니다. 이렇게 쌓인 언어 데이터를 플리토는 기업들에게 판매를 하는데요. 텍스트는 챗봇에서 사용될 수 있고 음성 데이터는 AI 스피커에 사용되며 이미지 데이터는 자율주행차와 얼굴 인식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고객들의 성별, 연령 아니면 주제별로 필요한 언어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마소, 삼전, 현차, 카카오 등에서 그들이 하는 AI가 가장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딥러닝을 할 수 있도록 플리토는 언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플리토는 번역 서비스 기업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번역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번역 데이터를 스스로 쌓이게 하고 그리고 이 언어 데이터를 정제하고 세분화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리토는 어제 사실 큰 이슈가 없었지만 주가가 급하게 치솟았습니다. 몇 주 전 나왔던 카카오엔터의 투자 이슈가 어제 다시금 뭔가 예쁘게 포장되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이게 흔히들 말하는 주포 형님의 운전 실력이 좋았던 거겠죠. 어제 한국거래소에서는 뭔 일 있었냐? 하면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는데요. 오늘 플리토에서는 아니 지금 매출액 10% 이상 계약을 체결 검토 중에 있다. 이거 말고는 딱히 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은 사그라들었고 주가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 같아 보이는데요. 제가 만들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는 9.62% 하락한 23,500원입니다. 회사의 지금까지의 주가를 볼 텐데요. 플리토는 2019년 7월 17일 사업 모델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회사가 이익을 내지는 못하지만 전문 기관에서 평가를 했을 때 사업 모델이 괜찮다고 보이면 상장을 해주는 겁니다. 플리토가 사업 모델 기술 특례 1호로 상장을 합니다. 하지만 플리토는 매출이 계속 좋지는 못했고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당장 더 컸었던 터라 주가는 빠르게 내려왔고 만원대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카카오엔터에서 전세계 웹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1조를 투자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번역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플리토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언어 데이터 기업인 뉘앙스를 18조에 인수를 하면서 아니 플리토도 재평가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주가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예전의 모습만큼 아니 호주의 에이펜보다 더 높은 시총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뉘앙스의 18조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 그 전에 재무제표 분석부터 해보면서 안전한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회사가 오래되지도 않았고 상장한 지도 2년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특별하게 볼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 살펴보셔야 할 것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연간으로 보면 무의미할 것 같아서 분기 재무상태표를 볼 텐데요. 부채 비율은 회사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좋습니다. 25.99%인데요. 최근에 2020년 3분기부터 조금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인지 살펴볼 텐데 기타 유동부채에서 선수금이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수금이 뭐냐면 회사가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돈을 먼저 받으면 선수금 항목에 들어가고 부채로 잡힙니다. 회사가 서비스나 번역 용역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매출로 잡히는 건데 선수금은 부채 중에서 나름 기분 좋은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 때문에 부채 비율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한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한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많은 상태이고 차입금 또한 아직은 없습니다. 재무 상태는 아직까지는 나름 괜찮은 회사입니다. 얼마 안 된 회사니까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이 꾸준히 늘어오다가 2019년에 조금 줄었지만 2020년에는 2배 가까운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국내 데이터 판매와 플랫폼 서비스 이용 증가로 전년 대비 196.8%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판관비가 정말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요. 판관비에서 뭐가 많이 늘어났지 살펴보니까 포인트 비용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포인트 비용은 뭐야? 싶으실 텐데 이거는 회사에서 데이터에 대한 원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사는 집단 지성의 힘으로 더 정확도 높은 언어 데이터를 쌓는다고 했잖아요. 번역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포인트를 걸고 번역가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번역가들은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들을 번역하면서 포인트를 얻는 거죠. 여기 보시면 어떤 분은 6,900포인트로 요청을 남겨주셨고요. 저기에 제가 번역을 달고 채택이 된다면 6,900포인트를 얻는 겁니다. 또한 플리토에서는 더욱 정확도 높은 번역을 위해서 수차례 번역을 집단 지성으로 정제시킨다고 했잖아요. 회사는 아케이드에서 한 개의 번역당 100포인트로 번역가들에게 정제 작업을 시킵니다. 게임 형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포인트 얻기도 약간 재미있더라고요. 번역가들은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번역을 하고 포인트를 획득하고 이거를 돈으로 바꿉니다. 번역가들이 그래서 하는 거죠. 게임처럼. 아니면 추가 수입을 위해서요. 회사에서는 전문 번역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집단 지성을 포인트라는 수단으로 언어 데이터를 쌓게 되는 겁니다. 즉 포인트 비용이 많다는 것은 언어 데이터를 계속해서 만든다는 뜻이고 회사가 더 좋은 언어 데이터로 더 높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을 늘려간다는 뜻입니다. 회사는 2018년에 포인트 비용으로 2억 7천만 원을 썼고 19년에는 5억 8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서 2020년에는 13억 원을 썼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회사의 내실을, 아니 회사의 기술을 탄탄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리토의 재무제표를 종합해보면 창립한 지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라서 아직 재무 상태는 괜찮다. 그리고 매출도 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언어 데이터로 쌓는 금액은 여전히 많고 포인트 비용 등 여러 비용들이 많으면서 아직 흑자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회사 측에서는 2021년에 흑자를 낼 것이라고 하긴 하는데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플리토 주가 분석 1부를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호재와 악재 분석 그리고 에이펜과 뉘앙스를 간략하게 알아보면서 플리토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